오늘도 열심히 벌칙 수행을 하고 있는 김도원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좀 퀄리티가 지금 죄송하네요. 보지도 않고 칠하시네요, 그냥 막. 어디 원래- 국기죠? 네, 스위스요. 스위스, 그렇죠. 저번에 기차 여행 실패하셨죠? 저기요, 지금 어디 가세요? 깃발 다 그리셨어요? 네. 어디요? 보여주세요. 깃발 꾸러미를 들고 가시네요, 아주. 네, 좀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파트너죠. 시장을 보는 넓은 눈을 가진 남자, 주식 투자로 전 세계를 누빈 사나이 김나무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무입니다. 네, 나무 씨 정말 오랜만에 뵈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연휴 이번에 정말 최장의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로 여행 갔다 왔었나요, 저번에? 기차 타고 러시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다행히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기차 타고 잊을 수 시베리아 없습니다. 횡단 열차를 네. 타고 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시베리아라서 역시 좀 춥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요? 네, 제가 우리나라 날씨만 생각하고 갔다가 지금 살짝 코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 근데 거긴 여름이 없어요? 거긴 여름이요? 있죠. 여름이 있지만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정말요? 20도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확실합니까? 하더라고요. 네, 제 상식선에서는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석 때 전부 치면서도 주식 공부하고 보름달 보면 빌면서 소원도 빌었어요. 전부 이번엔 치면서 꼭 공부도 하고 빌었어요. 보름달 그 추석 때 보름달 이렇게 소원 빌어야 꼭 되잖아요. 이기게 해달라고? 네, 이기게 그럼요. 해달라고. 한 번쯤 이기셔야죠,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은 꼭 제발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의 주요 산들은 벌써부터 단풍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을 보니까 나뭇잎들이 벌써 색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 은행 냄새도 아주 솔솔 풍겨오고 맞아요, 있고 좀 맞아요. 고통스럽긴 한데 네. 눈은 보기 네, 좋아요. 눈은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테마는 바로 단풍 여행입니다. 우리나라 단풍도 정말 아름답지만 해외에서 보는 단풍도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아요. 네,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풍경이겠죠. 그렇다면 나무 씨는 오늘 이번에 준비한 단풍 여행지 어딘가요? 네, 저는 저번에 제가 러시아로 다녀왔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은 북유럽에 아주 단풍이 유명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바로 노르웨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단풍이 유명해요? 네, 모르셨죠?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영화 겨울왕국 팀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방문했던 나라 맞아.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겨울도 유명하지만 가을과 단풍 역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특히 단풍으로 아름다운 노르웨이의 숲과 피오르가 어우러진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또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눈이 가장 빨리 오는 나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 네. 단풍과 눈을 함께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 역시 정말 멋있다고 하고요. 네. 노르웨이에서 꼭 방문해봐야 할 세 가지 명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여행지는 송내 피오르입니다. 여행자들에게 북유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피오르를 따라서 펼쳐진 산맥들은 대자연의 위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피오르란 빙하에 깎여서 만들어진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협곡을 말한다고 해요. 쉽게 말을 해보면 네. 언뜻 눈으로 봐서는 강 같아 보이는데 네, 이게 호수나. 강이 아니라 바닷물. 진짜요? 바닷물이 길게 강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지형을 피오르라고 합니다. 네. 네, 송내 피오르는 총 204km의 길이와 수심 1,3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와. 세계에서 가장 긴 규모라고 합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히기도 하고 노르웨이에 있는 4대 피오르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유람선을 타고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구간이 마련이 돼 있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 구간을 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이제 양옆에 형성된 아기자기한 마을들을 구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지형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오, 네. 압도적인 그런 자연 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피오르의 아우라가 어마어마한 그런 유람선 관광이 될 것 같고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거기네요. 엘사가 네. 얼린 곳.
그 강 얼린 거요? 네. 저 사실 그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여기야, 여기. 네. 아, 여기예요? 확실합니까? 네, 엘사가 이 네. 마을 있잖아요. 네. 이 마을에서 뛰어나오면서 네. 이 피오르를 건너가거든요. 그러면은 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할 때마다 얼음을 차 그거 그게 그 여긴가 명장면이죠.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겔란 조각공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의 작품 총 193점을 만나볼 수 있는 조각공원인데요. 총 면적은 약 32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네. 입구 정면에서부터 어린이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조각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앙에 위치한 분수에는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이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원 입구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조각품들이 펼쳐져 있고 또 윤회와 관련된 동양적인 사상까지 그래요? 네,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공원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17m 높이의 모노리텐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가장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화강암에 조각된 121명의 남녀상은 이제 서로 위로 올라가려는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모습을 네, 하고 있다고 해요. 121명이래요. 와, 신기하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 모양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서로 이제 남을 밟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그게 본성이잖아요. 본성이구나. 네, 그렇다고 네. 하네요. 좀 씁쓸하죠. 뭐 저희한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저를 밟고 올라가시려고. 여기 보여. 네, 나무 씨가 보이시죠? 보여요. 여기 어디 몇 번째 사람이세요? 네, 아무튼 이게 약 14년에 걸쳐서 형성된 그런 조각품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걸작이니까 가시면 꼭 방문해 보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인증샷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탁 트여가지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저번에 그 분수 그 왕국 그 궁전 하나 금색으로 네네네 여기. 소개시켜드렸던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경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탁 트여서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베르겐 어시장을 꼽아봤습니다. 어시장이요? 네, 깎아지르는 듯한 피오르와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를 볼 수 있는 도시 베르겐입니다. 이 베르겐은 수도 오슬로에 이어서 노르웨이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베르겐은 5월에서부터 10월까지가 관광 성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오기까지의 화려한 그런 자연 경관의 모습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함께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과거에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곳이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건축물 역시 독특하고 예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특유의 목조 건축물 양식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지붕. 네. 나무 집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 역시 그 겨울 왕국에 많이 나온 그런 건축물이라고 해요. 거긴가 보다. 어디요? 혹시 홍보대사세요? 이런 거 방송에서 막 홍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산에서 안나가 네. 마켓 같은데 네네. 무슨 그 집에 가잖아요. 네. 모르죠? 네, 모르시죠? 몰라요. 사실 모르겠어요. 아쉽네요. 바로 소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과거에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건축물들과 부유하게 마련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항구 도시인 만큼 어시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노량진이 있다면 네. 여기 또 이제 베르겐 어시장이 있는 거죠. 역시. 역사가 30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오래됐네요. 네, 이곳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갓 잡은 생선으로 회를 떠서 직접 그 자리에서 회를 맛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연어. 그쵸, 연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어회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맛있겠다.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좋네요. 네, 또 각종 생선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기념품이랑 선물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좋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신선한 회까지 먹고 체력을 보충을 하셨다면 네. 플레엔산에 올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산인가요? 베르겐의 뒷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뒷동산. 높지 않은 곳인데 이곳 정상에 오르면 베르겐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랑 바다, 항구, 그리고 단풍까지 모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직접 걸어 올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은 케이블카를 또 타시면 저는 그런 30분 걸 만에 타야 쭉 돼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가깝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바다랑 항구가 모습이 진짜 막 성냥갑 같은 집들이 막 이렇게 너무 모여 예쁠 것 있잖아요. 같아요. 진짜 네. 예쁘다고 합니다. 야경도 예쁘다고 해요. 맞아. 밤에 봐도 진짜 네, 예쁠 것 그렇죠. 같아요. 항구다 보니까 밤에 또 네. 오히려 밝게 빛나서 밤에도 예쁘다고 합니다. 맞네요. 아니, 노르웨이 하면은 그냥 바다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네, 역시. 그렇죠. 몰랐던 그런 작은 그런 네. 포인트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나무 씨는 노르웨이 여행은 며칠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제가 6박 7일로 또 준비를 했어요. 또 이번에 오래 가시려고요? 그럼요. 저번에 9박 10일 갔다 왔더니 이게 3박 4일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에 안 차? 네, 성에 안 차요. 일주일 정도는 갔다 와야 이게 내가 여행 갔구나. 갔다 왔구나 싶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6박 7일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자세한 예산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으로는요, 외국 항공사 러시아 아니면 중국 쪽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7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요. 경유하나요? 네, 그럼? 아니요. 바로 직항이에요. 진짜요? 네, 그렇죠. 괜찮네요. 직항이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왕복인데. 네, 그래서 70만 원 들였고요. 네. 그다음에 숙박비로는 호스텔에서 35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비로 20만 원, 식비로 3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니, 식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신 네,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노르웨이가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북유럽 중에서도 정말 높은 편에 속해서 이게 돈을 쓰면서 헉헉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비싸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물 500ml에 약 3,000원이라고 합니다. 3,000원? 네, 더 비싼 것도 있고요. 탄산음료는 막 4,000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요. 우와, 너무 그래서 비싸네. 실제 노르웨이 주민들은 물을 사 먹지 않고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고 진짜요?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식당에서 이제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해도 몇만 원씩 돈이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직접 식재료를 사셔서 네. 직접 요리를 해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회 사 먹고 이렇게 네, 하면 근데 그 되니까. 회도 정말 비싼 편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싸다고 생각하고 네.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거기도 비싸다고 합니다. 바가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걸려 있는 집들이 또 있다고 아, 해요. 그래요? 네, 뭐 생선탕, 오. 생선 스프 이런 식으로 오.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겠죠. 바가지 같은 그러니까요. 거. 네,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5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노르웨이는 유로를 쓰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뭐를 써요? 돈을? 그 노크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 노크? 네, 그 돈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환전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로로 환전했다가 다시 그 나라에 가서 그러게요. 노르웨이 돈으로 환전을 하려면 수수료가 한 번 더 드니까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노르웨이 역시 카드만 사용하셔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쓰실 소액의 현금만 환전을 하시고 나머지는 교통카드를 아니 그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저 교통카드로 했는 줄 알았잖아요. 네, 대중교통에서 신용카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혼나왔네요. 네, 네. 좋습니다. 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나무 씨가 6박 7일간 또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에 그 투자를 하셨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모의 투자했던 종목은 유한양행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이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먼저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 제약주들의 강세 흐름이라는 투자 네,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바이오 제약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그렇죠. 텐데요. 네, 그렇죠. 글로벌 제약 시장의 성장률이 2017년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KTB 투자증권에 따르면 2년 만에 살아나고 있는 미국의 신약 모멘텀과 혁신적인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고려해 보면 미국의 바이오 업종 주가가 중장기 회복 사이클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주가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아, 그래요? 미국 기업이 오르면 네. 우리나라 기업도 같이 오르는 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바이오와 제약주들도 미국 제약분의 상승세에 같이 편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바로 C형 간염 치료제 보세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길리어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와 약 6개에서 7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2018년에는 이들의 임상시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2019년에 본격적인 상업용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업용 생산이 시작이 되면 2019년부터는 원료의약품 사업부가 다시 한번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길리어드는 지난 6월 22일과 7월 19일에 각각 유럽 EMA와 미국 FDA로부터 네 번째 C형 간염 치료제인 보세비의 시판 허가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보세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벨파타스비르와 복실라프레비르. 이름도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워.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두 성분의 유일한 공급처가 바로 우리나라 유한양행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네, 그렇죠. 이 두 정말요? 가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세비는 C형 간염 치료제로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임상 시험을 했을 때 네. 총 353명 중에서 340명에게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무려 이제 96%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오, 그렇기 대단한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보세비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판매가 되면서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2019년의 매출
매출액은 정점을 찍으면서 약 6억 달러 정도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요즘 바이오 제약 업종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뜨고 있는 그런 네.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 언제 그리고 얼마에 사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 녹화가 끝났던 9월 그렇죠. 26일이죠. 9월 26일 화요일에 옛날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 주당 21만 3,500원에 7주를 구매를 했는데요. 네. 가격은 총 149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얼마를 원래 예산을 잡으셨죠? 네, 제가 잡았던 예산이 총 155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빼보면 저는 55%? 6만 원 정도, 네, 네. 6만 원 정도를 더 벌어야 됩니다. 6만 원이요? 네. 얼마 조금만 벌어도 되겠네요? 네, 이제 5%로 벌기로 했으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도원 씨는 또 어디로 단풍 구경을 가시는지 소개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저의 단풍 여행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 왠지 잘생긴 도깨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에요. 잘생긴 도깨비요? 네, 네, 어딘지 좀 감이 오는데 살짝. 네, 드라마 배경으로 나와서 더 유명해진 곳인데요. 바로 캐나다 퀘벡입니다. 네, 캐나다는 바로 단풍잎이 국가의 상징이죠. 네. 그중에서도 북미 유일의 성곽도시인 퀘벡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절벽 위에 구시가지와 외곽으로 이어지는 신시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퀘벡으로 떠나는 가을 단풍 여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가을의 캐나다는 아름다운 색으로 물듭니다. 특히 아름다운 단풍길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메이플 로드인데요. 캐나다 동부 지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퀘벡시티까지 이어지는 단풍길 800km가 바로 이 메이플 로드라고 합니다. 800km면 엄청 기네요. 그렇죠. 네, 쭉 다 단풍잎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아, 역시 단풍국답네요. 네, 단풍국. 네. 메이플로드 중에서도 특히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첫 번째로 수색마리와 아가와 협곡입니다. 아가와 협곡 관광 열차를 타면 아름다운 호수와 강을 지나서 협곡을 관통할 수 있고요. 열차에서 내리면 폭포와 전망대와 함께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폭포와 단풍의 조합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멋있어 나이아가라 보이죠? 폭포가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네, 폭포 바로 맞아요? 그 거기에 단풍잎이 있었어요? 그렇대요. 네, 근데 맨날 그 폭포 떨어지는 것만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단풍 관광지인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어떤 관광지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인근에서는 또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거나 캐나다 대표 특산품인 아이스 와인 와이너리를 구경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몽트랑 블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리조트 타운이 있어서 휴양을 즐기기도 좋고요. 특히 곤돌라를 타고 로렌시아 고원 정상에 올라서 밑에 이제 단풍 네. 전경들을 바라보면 네.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영상 보니까 진짜 그냥 색깔, 물감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예쁘네요. 맞아요. 그림 우리나라 같아요. 단풍도 예쁘긴 한데 네. 여기 단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맞아요. 엄청 원래 예쁜데? 그 캐나다 캐나다 날씨 때문에 색깔이 더 진하게 된대요. 아, 더 이렇게 춥고 이래가지고 더 이렇게 그런 말을 색깔이 들은 것 예쁜 같아요. 거군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입니다. 퀘벡이 캐나다의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의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뿌띠 샹플랭 거리입니다. 퀘벡의 로어타운에 위치한 뿌띠 샹플랭 거리는 아기자기한 동화 같은 거리로 유명합니다. 프랑스풍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보존한 건물들이 많고 곳곳에 그려진 벽화들도 눈을 즐겁게 합니다. 기념품샵과 레스토랑, 갤러리 등 볼거리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단풍 구경하러 가도 아름답지만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더욱 더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어서 멋진 눈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번화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것이 목 부러지는 계단이라고 조금은 네. 무서운 이름을 목 부러지는 계단이요? 네, 계단이라고 너무 해요. 섬뜩한데요? 네, 동화풍이라면서요. 잔혹동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1653년에 만들어진 계단인데 네. 워낙 가파르고 네. 근데 진짜 이게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술 마시고 목 부러진 사람들이 많아서 아, 진짜요?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추락사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런가 봐요. 아, 너무 위험하구나. 맨정신에 가야겠네요, 여기. 네, 나무 씨 만약에 가면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여기 맥주 같은 거 딱 끊고 가야겠네요, 할 때. 네. 네, 이 근처에서 푸니쿨라를 타면은 어퍼타운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푸니쿨라? 곤돌라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그거 아닐까요? 타서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원래 이런 거군요. 이렇게 길로 가면은 한참 막 1시간 걸리는데 네. 이제 푸니쿨라를 타면은 위로 슝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지름길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네, 있다. 그것도 또 다른 묘미죠, 묘미.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명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바로 샤토 프롱트낙 호텔입니다.
1893년에 지어진 고전 양식의 호텔인데요. 퀘벡의 세인트 로렌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성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그 엄청 유명한 호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쵸. 이거 또 드라마에서 나왔었고. 네, 드라마 굉장히, 되게 나무 씨가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보셨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정말 유명해서 막 엽서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랜드마크래요, 랜드마크. 네. 완전. 제 2차 세계대전 때 처칠과 루스벨트 그리고 맥켄지 킹이 만나서 회담한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하고요. 네.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다녀간 만큼 호텔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와 함께 호텔의 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호텔을 구경하고 호텔 네. 주변이랑 안에 이런 걸 구경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독특하네요, 이것도. 네. 이 호텔에는 고급스러운 유럽풍 인테리어로 꾸며진 600개가 넘는 객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는 건가요? 네, 그럼 너무 좋겠죠. 네. 근데 여기가 비쌀 것 같은데. 한 박에 최소 2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비싸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식 투자 돈 좀 벌면 네. 자러 가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호텔이 퀘벡 어디에서든 보인다고 해요. 성곽 위에 오.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이 넓게 펼쳐진 아브라함 평원에서 또는 세인트 로렌스 강가에서 벤치에 앉아서 함께 감상해 보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다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노르웨이를 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네. 지금 또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까 퀘벡도 굉장히 그쵸, 가고 끌리죠? 싶네요. 네, 끌리네요. 제가 오늘 주식 다녀야죠. 투자 또 제가 이겨서 네.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 네. 제가 가서 나무 씨 인증샷 필요하시면 많이 네. 찍어 올게요. 제 인증샷이요? 무슨 인증샷이요? 그 드라마 좋아했다고 하셨으니까. 대신 가서 찍어주시겠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제가. 사양할게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네. 여행 갔다 오시는데 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또 들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항공권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캐나다 항공사를 이용해서 토론토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가야 돼요. 경유가 아니라 갔다가 직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공권이 85만 원짜리 더하기 35만 원 해서 그럼 얼마죠?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네요. 120만 원? 네, 그 정도 되고요. 숙박이 30만 원, 네. 교통비가 5만 원. 교통비는 작게 들어요. 퀘벡이 작은 도시라서 도보 여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네. 네, 그렇고 식비가 10만 원, 기념품으로는 제가 이제 단풍잎이 그려진 머그컵을 사오려고 네. 5만 원을 잡았습니다. 머그컵에 5만 원씩이나 쓰시는 거예요? 좀 여러 개 사려고요. 네, 디자인별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총 3박 4일간 170만 원으로 여행 경비를 잡았습니다. 네, 3박 4일에 170만 원이면 꽤 많이 드네요, 진짜. 이번엔 좀 항공권에도 럭셔리하게.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170만 원 벌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또 구매를 하셨나요? 네, 이번에 또 제가 지난주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산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저희 같이 이번에 사이좋게 바이오 업종으로 샀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서 나무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바이오와 제약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 업종의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SK증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올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6% 증가한 1조 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9% 늘어난 2,498억 원을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매출액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유럽 램시마의 매출이 특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네. 이 램시마를 비롯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램시마가 있는데요. 네. 이건 존슨앤존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요. 네. 2015년 9월에 EU 5개국 판매를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작년에는 점유율이 42%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와, 전 세계 42%요? 네, 그런 거의 것 같아요. 절반을 다 팔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이 램시마가 미국 네. 시장에서는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약 1년 전부터 판매를 개시했는데 네. 현재에도 월별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 트룩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올 2월에 유럽의 EMA 허가를 받아서 4월부터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에서 런칭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올해 말까지 모든 유럽 지역에서의 런칭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개 더 있는데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런칭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런칭되면서 앞으로 수익성이 정말 좋을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이 세 가지 제품들 모두 다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다 들어봤던 그쵸. 그런 말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얼마의 모의 투자 진행하셨나요? 네, 저는 이때 한 주에 53,400원에 샀습니다. 이때 30주를 사서 160만 200원이 들었고요. 네.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70만 원이라서 저는 10만 원 더 벌어야 네, 합니다. 10만 원가량 더 버셔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투자 결과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현재 이 시각 바이오 업종의 대표 주자 이 두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저희는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017년 10월 10일 현재 시각 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5연승을 기록했던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나무시의 먼저 유한양행 종목 주가 현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대는 것마다 지금 올랐었는데 그렇죠. 오늘 또 유한양이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엔터 치는 네, 걸로. 좋아요. 유한양행. 하나, 둘, 셋. 아, 오! 부들부들.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어머, 어머. 나무씨 얼굴 빨개진 거 봐요. 제가 무슨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거 내가 많이 했던 멘트인데. 아, 오늘 또 저희 멘트 여섯 번째. 포장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저희 오늘도 여섯 번째여가지고 369 특전 있는 날이거든요, 오늘.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웃겨. 여러분? 1.69%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씨가 추석 연휴 시작할 때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어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유한양행에서 뭐죠? 그거 그 위 쓰릴 때 먹는 그런 약품 그거를 있잖아요. 이제 선물로 홍보용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무 씨가 그걸로 설레발을 이건 제가 승리의 그걸 딱 징조다. 받자마자 바로 인증샷 찍어서 보내면서 이게 바로 유한양행의 선물이다. 맞아. 그런데 이게 자기가 떨어질 걸 알고 네. 미리 사과하는 마음에서 사과하는 그걸 주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제가 또 네. 승리를 예감했었는데 오늘 아니. 근데 또 혹시 몰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낙폭 보여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파란불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 씨 얼마에 사셨죠? 이거 네, 정리를 저 해봐야죠. 21만 3,500원을 샀는데 딱 10,000원 떨어졌네요. 10,000원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7만 원 떨어지셨어요? 네. 못 간다. 6만 원 벌었어야 되는데 7만 원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금. 망했네요. 무슨 일이야,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7만 원 손해보셔가지고요. 거의 여행은 불가능한 걸로. 하지만 뭐 제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도 더 그쵸. 많이 떨어진 수익을 사람으로 좀더 봐야죠. 네, 네. 봐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셀트리온. 네. 하나, 둘, 셋.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75%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와, 지금 7.9%로 올랐어요. 59,900원. 무려 8% 급등.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와, 제가 얼마에 샀죠? 제가 53,4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53,400원. 6,4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럼 400원 깎고 6,000원이라고 해도 네. 제가 30주 30주 샀어요, 30주. 그러면은 18만 원 정도 오른 거네요. 원래 10만 원 벌었어야 되는데 18만 원 번 거예요? 와, 그럼 이게 진짜 진정한 승리네요. 진정한 성공이네요, 지금 오늘.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배틀 6번째 방송 중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은 제가 지금 네. 저 명예전당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대단하다. 이게 진짜 아예 그 버려야 할 금액을 뛰어넘어서 더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저 그러면은 그 호텔 네. 유명한 호텔에서 2박 할래요. 네. 이박 40만 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진짜 추석에 전부 치면서 공부하시고 보름달에 소원 빌고 보름달에 소원 비는 그게 있었어요. 다 보람이 의미가 있네요. 있었습니다. 네, 오늘 6번째 배틀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어머, 손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이야.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네, 오늘의 승리는 바로 저 김도원 앵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못 쳐드려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쳐주세요. 축하드려요. 짝짝짝짝. 네, 다음 여행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려지죠? 네, 네. 너무 기다려지네요. 서력전 기대됩니다. 표정 봐.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여행 가요. 가요.